네, 좋은 아침 모닝쇼 출발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만 0.13% 소폭의 빨간불을 켰고요.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일제히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일단 시장이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FOMC 회의를 우리 시간으로 3시에 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경계감이 있었고요. 중동발 리스크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어제 밤에 공개된 경제지표도 둔화된 채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는 찬물이 끼얹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참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한 장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죠. 파월의 말이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 오늘 새벽 촉각을 곤두세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그리고 점도표까지 한번 FOMC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미 고용시장과 주택지표가 모두 다 둔화된 채 공개가 됐습니다. 경제지표가 이제 약간은 꺾이는가라는 경계감이 담겨 있고요.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는 중동발 리스크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징주 4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투데이 뉴스판으로는 6가지의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미 연준의 금리 동결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 한전기술과 한미글로벌의 원전사업 협력에 대한 이슈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로와 관련돼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마블 애니메이션과 좀 관련된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미다스의 손 구본우 회장이 CSA 코스믹을 인수했다라는 소식도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영향을 끼쳤고요. 두 번째 AI가 픽한 기사로는 미국, 이스라엘, 이란 충돌 개입 시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플랫폼을 노린다라는 소문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기업의 무서운 전략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의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KB금융과 두산, 파라다이스까지 이 시간 체크해 보시죠. 글로벌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는 어제 가장 크게 경계감이 있었던 FOMC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통 시장의 관심은 이쪽으로 쏠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동결이 됐는데 이로써 연속 4번째 금리 동결이 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최근 3개월간 인플레이션 지표가 호조를 보여서 긍정적이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여름 이후엔 다시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라면서 관세에 대한 경계를 여전히 드러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여전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지만 몇 달 후부터는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충격은 없었지만 이번에 더욱더 주목을 받은 건 점도표였습니다. 그런데 점도표에서도 금리 전망이 큰 변화가 없었고요. 올해 안에는 0.5% 인하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금리는 2%로 낮춰야 되고 내가 오히려 파월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코멘트까지 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파월은 트럼프의 비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의 연준은 경제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압박에도 요지부동하고 있는 모습이 내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 기사로 넘어가 보시죠. 네, 경제지표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과 주택시장이 약간 둔화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주보다 5천 건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4주 평균은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추세적으로는 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94만 5천 건으로 다소 줄었고요. 고용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5월에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125만 6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약 10% 급락을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136만 건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였고 1년 전과 비교를 해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단독주택 착공은 소폭 증가했지만 허가 건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향후 건설 경기 둔화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요.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이 주택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메시지까지 나왔습니다. 네, 세 번째 헤드라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빼놓을 수 없는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란을 타격할지 그 여부를 두고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직접 개입 가능성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이 개입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 습격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재래식 무기로는 파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보유한 벙커버스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위대한 친구 트럼프 지원에 감사하다라는 코멘트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개입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으로는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면서도 마감이 제한되기 전에 1초 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황은 계속 변하고 전쟁은 특히나 그렇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자신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애매한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싸우는 걸 추구하진 않지만 싸움이냐, 이란의 핵무기 보유냐라는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서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증시에서는 반영이 됐었죠. 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서클의 주가는 간밤에만 33%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안인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서클의 주가는 상장 후 2주 만에 무려 5배 이상 올랐는데요.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면허 취득과 준비금 보유, 공시 의무 등을 하면서 암호화폐가 이제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들어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서클의 주가 지금 33.82% 오르면서 거의 $200 수준까지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해당 소식에 다른 종목도 한 가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코인베이스인데요. 코인베이스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용 결제 서비스 페이먼츠를 출시했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스테이블 코인 USDC로 24시간 내내 즉시 결제가 가능하고 복잡한 절차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쇼피파이 등 주요 플랫폼과 연동이 되면서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른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16% 넘게 오르면서 $295까지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간밤에 전해진 소식 중에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시험 운행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가가 다시 움직이면서 18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1.80% 거의 2% 가까이 오르면서 시총 1조 달러를 다시 한번 재돌파했는데요. 오는 20일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시험 운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쟁사 웨이모 역시 뉴욕시 에서 로보택시 허가를 신청해서 기대감은 더해졌고요. 추가적으로 아마존까지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미국의 이 자율주행 생산시설 본격 가동에 나서는 모습이 더해지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대감이 덧붙였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322 선에서 어제 거래를 마쳤고요. 이러한 테슬라의 상승 흐름에 리비안도 2.84%, 루시드는 3.26% 급등하면서 전기차 종목들이 어제 일제히 랠리를 펼쳤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팔란티어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주가는 어제 변동성이 상당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미국 국방부의 AI 용역을 사실상 독점해왔던 팔란티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픈 AI가 $2억 규모의 계약을 따내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올해 주가가 한 해 동안만 100% 가까이 오르면서 83% 구체적으로 올랐고요. PER이 무려 628배에 달하면서 이미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자분들도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한 종목이 이 팔란티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독점이 깨진 지금은 이제 당분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1.27%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139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마벨 테크놀로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벨이 AI 맞춤형 칩 수요 확대 기대감에 주가가 7%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열린 커스텀 AI 이벤트에서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를 25% 넘게 상향했고요. 기존 3곳 외에 2개의 신규 고객도 추가되었다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지금 IB에서는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서 마벨이 반등 기회를 잡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마벨이 다시 한번 AI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이 반전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 한번 살펴보신다면 7.09%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74.95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